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역사를 참고해 볼 때 바로 이 책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 참고의 원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책이 재미있고 이런 것도 장점인데, 보통 우리가 세계사를 읽게 되면, 역사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사건만 배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죠. 근데 이 책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전후 맥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광범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무려 100년 전 독일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특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 역사적 근거가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역사적 지식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낀 거는 20세기라는 이 시기, 이 세기가 인류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세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라는 게 과학 문명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잖아요. 과학 문명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전쟁에 과학이 이용되면서 아주 끔찍한 참상을 20세기 내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처음 발발했을 때는 참전 용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꽃다발 받고 가족들도 웃으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전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시효과죠. 전쟁 몇 번 하고 협상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명피해 이런 것들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 참호전 몇 년이 지속되는 거죠. 끝도 없는, 소득도 없는 거예요. 가봐야 1km, 후퇴해봐야 1km, 거기서 그냥 몇 년 동안 죽으라고 참호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으로 공식 사망자만 1000만 명인데 실종 800만, 합치면 거의 20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이고,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집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이런 집계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20대 30대 남자들은 거의 몰살이 됐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 시기에 얼마나 또 과학 문명이 아주 최고로 빠르게 발전할 때잖아요. 군사 무기들도 최고로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죠.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투기가 출현을 하고, 기관총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끔찍해서 이걸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5천에서 7천만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참고해 보니까 중국도 제외돼 있어요. 중일 전쟁도 일종의 그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발생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1억 명 정도가 당시 시기의 전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이제 끔찍한 상황이죠. 우리 6.25 전쟁도 무려 3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일개 전투에서 수십만 명이 몰살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글로 읽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이념 대결로 인해서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보다 보면 참 끔찍한 20세기였구나. 일본 우익의 뿌리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일종의 그 기반을 닦은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급 무사 출신이에요. 일본 전체를 두루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일본의 강제 개항 과정 이런 것들도 보면서 국제 정세도 살피고, 일본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인 입장에서는 또 멋진 인물일 수도 있죠. 아주 결정적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일본의 모든 이들은 덴노 아래 다 평등하다. 덴노는 일본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이
보이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하급 무사들에게는 거의 뭐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된 거죠. 학교도 세워서 많은 또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고, 그 후학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 희한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자,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 거기 점령해야 된다. 거기 원래 일본 영토 아니었죠. 홋카이도, 거기도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어요. 홋카이도도 점령해야 된다. 그 위에 캄차카, 오호츠쿠도 정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우익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시조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 되는 겁니다. 정한론을 주장한 이유도 참 해괴한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저들이,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를 습격할 것이다. 장래에 근심이 생기게 되니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합병해야 된다. 조선이란 나라가 뭐 일본을 침략할 사실 그런 여력도 없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뭐 군사적 강대함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희한한 논리를 펼쳐서 정한론을 주장하게 되고, 또 한국을 정벌하려면 먼저 다케시마를 정벌해야 된다. 근데 다케시마는 당시에 울릉도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독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왜 저렇게 독도에 집착을 하는가? 또 희한하게 그 의미까지 바꿔가면서 다케시마,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 우익의 정신적 지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을 금지한다. 이거는 현대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전쟁을 하는 적성 국가한테나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우리한테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뿌리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 내부에는 친일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도 뭐 일본 편을 들고,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서 뭐 가문의 뭐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어리버리 쫓아간다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일본 우익이 계속 저렇게 집권하는 한 이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어떤 형태든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 평화는 유지될 것인가? 지금 전쟁 없는 시기가 꽤 길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작은 전쟁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강대국끼리의 전쟁,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 이유가 핵무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면 핵무기가 워낙 파괴력이 대단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핵이라는 것이 전쟁 억지력을 일정 정도 갖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경제가 중요한 시대니까 큰 전쟁을 하게 되면 또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해서 이 세계화가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어서 전쟁까지 하면서 이 공급망을 해체할 경우에 또 자국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전쟁이 지금은 억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글쎄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나고 나면 수년 내에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동시에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치게 되면, 그런 식의 전쟁이 발발되면 미국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중 갈등,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갈등이 극대화되면 그 파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한반도가 되는 것이죠. 두 나라의 뭐 전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대리전 양상으로 힘의 대결을 펼친다면 또 한반도가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튼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늘 듣는 얘기잖아요. 6.25 전쟁 때도 전쟁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지금도 전쟁까지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 정세를 살펴볼 경우에 과연 그렇게 쉽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좀 지극히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평화라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우리 삶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참고해 봐야 될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리코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